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의 날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해서일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몇 년 전 일이 떠오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얘길 좋지 않게 했다 들으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경 쓰이고 기분 나빠져요.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급하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죠. 이 모든 게 사실은 마음속에 쌓아둔 보이지 않는 짐 때문입니다. 오늘은 30년 수행자의 깊은 통찰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오늘 밤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마당 한쪽에 모아두진 않죠. 햇볕 나면 녹아 사라지는 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 상처나 아픈 기억을 오래도록 쌓아둡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인데도 틈만 나면 꺼내 들여다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상처가 돼 후회하고 원망하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누구 탓일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가만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정작 자신도 잘 모르고 있죠. 자꾸 떠올리고 되새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서도 아닌데도 잊지 못해 평생을 짓눌리며 살아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부정 경험을 긍정보다 5배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걸 부정 편향이라 해요. 위험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에 진화한 특성이죠. 하지만 현대엔 우리만 괴롭힙니다.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하나를 더 오래 기억해요. 그렇다면 이 뇌 구조에 그대로 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식하는 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상처는 과거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다른 사람 말 소문, 오해들도 우리를 괴롭혀요. 억울한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생각이 가득 차죠.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 퍼뜨렸는지 모를 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이해관계 없이면 사실 확인 안 해요. 그저 놀이감일 뿐이고 재미있는 소문을 더 믿죠. 해명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알지? 내 선택만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 관점일 뿐, 경험과 편견, 감정, 정보 제한이 반영된 하나의 의견일 뿐이죠. 만약 당신이 사과라면 어떤 이는 달고 어떤 이는 시다고 할 거예요. 사과 자체는 변치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란 존재는 다른 사람 평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땐 상처받고 좌절했죠. 내 진심 몰라준다 원망, 오해를 풀 전략도 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건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이슬 같더군요. 몇 해 전 눈처럼 다 지나갔고 지금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았습니다. 연잎이 이슬처럼 흡수되지 않는 스쳐가는 바람이었어요. 잡을 수도 없죠. 물론 아쉬워 땅치고 싶을 때, 억울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어요. 하늘 바라보며 양심에 걸림 없을 때 흔들리지 않죠. 모두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조차 욕심이었어요. 후회는 되돌릴 수 없기에 최선이었음을 인정하면 쉽게 사라졌습니다. 잘못 전해진 소문도 세상 평판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비유 하나. 그림자는 나무를 시끄럽게만 할 뿐 한 가닥 가지조차 건드릴 수 없죠. 아무리 큰 그림자도 실체 있는 나무엔 아무 해 못 줍니다. 보기만 놀라게 할 뿐. 다른 사람 말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에 에너지 낭비할 바엔 창조적 일에 쓰세요. 정진석 추기경님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걸 억울함이라 하셨죠. 추기경도 견디며 왔구나. 안도감이 들더군요. 참는 건 훌륭한 덕목이지만 억지로 눌러 견디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참음입니다. 이제 외로움 얘기로 넘어갑니다. 칼 중 가장 무서운 칼은 칼집에 든 칼이라 하죠. 위험하지만 겉으론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외로움도 마찬가지.
가끔 느끼지만 그 정체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로우면 어떻게든 달아납니다. 소설, TV, SNS 이야기 모두 외면이죠. 외로움 끝까지 맞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외로움 깊숙이 혼자서 맞서봤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어요. 외로움엔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아무리 커 보여도 실체 있는 나를 해칠 순 없죠. 대신 기다림과 집착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왜 연락 안 할까? 왜 나는 혼자일까? 비교와 집착이 외로움에 기름 붓죠.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정신 차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외로움은 마음이 현재를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즉각 알아차리세요. 또 없는 누군가를 갈구하고 있구나. 곧장 실제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렵지만 계속 져선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외로움이 물러가요. 오히려 자유로운 순간을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 생각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나무들, 책상 위 화분, 건강한 눈과 정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 왜 집착하며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지. 세상엔 좋고 나쁜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만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병이 나쁜지 좋은지, 죽음이 무서운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쁠 수도 막아야 하지만 좋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선일 수도 있죠. 복권 당첨이 좋은지 불행인지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으면 집착할 일도 두려울 일도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일에도 자유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 않고 그때 가서 경험할 뿐. 죽음조차 좋은지 나쁜지 모를 텐데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는 자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나갈 뿐입니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고 앞일이 궁금하고 설렙니다. 좋고 나쁨이 확정적이지 않기에 집착도 두려움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저 경험할 뿐입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어떤 일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모를 테니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자유입니다. 단지 할 뿐입니다.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뿐이죠. 욕심도 집착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팁 하나. 마음이 답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청소예요. 집을 정리하고 꼼꼼히 청소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 버리고 흩어진 것들 정돈하세요. 닦고 털고 말리고 다림질하다 보면 공간이 깔끔해지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동시에 마음도 정리되고 깨끗해집니다. 활력이 생기고 머릿속도 맑아져요. 새롭게 시작할 희망이 생기고 창의력도 솟죠. 정말 매번 그래요. 청소 후 환경은 내 자신을 반영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환경을 꾸미지만 나중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환경이 건강한 몸과 마음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이가 간과하지만 환경과 주인은 밀접히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마지막으로 크리슈나무르티 이야기, 호흡이 주는 선물에 나와요. 이념이나 이상이 아닌 일상의 삶을 강조한 분, 혼자 할 수 있는 수행법을 물은 레리 로젠버그에게. 크리슈나무르티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수행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일상 속에서 호흡과 마음 챙김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효과는 정말 커요. 호흡에 간단히 집중하기만 해도 늘 잡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작입니다. 부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가볍게 걸어가세요. 눈 녹듯 곧 지나갈 겁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으세요. 내일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